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추석 연휴는 즐거이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번에 1차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은 2차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차 세미나에서는 PDMC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품의 구성과 특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PDMC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에 이어 렌더링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하는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으로는 오토데스크 조진영 부장님께서 PDMC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라이센스 전환 고객을 한 PDMC 워크플로우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서 다이데이가 말씀하신 대로 인벤터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PDMC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신데 PDMC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렌더링 관련된 부분도 다이데이가 저희 렌더링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다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으실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심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설계자분들뿐만 아니라 회사에 계신 분들 다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제품 어쨌든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얼마나 경쟁사 대비 성능이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요구사항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제조 프로세스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 계속 제조업이 생겨날 때부터 아마 생겼던 이슈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제조 프로세스 단순화해야 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경쟁에서 우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 PDMC라고 하는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도 솔루션을 고객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해서 고객분들이 더 발전돼야 사실은 저희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제품을 그냥 뭐 단일 제품으로 딜리버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단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공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조 관련된 전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그 제품을 리패키징한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세일즈 쪽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엔지니어링 설계 디자인하는 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설계 이후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덕션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제품이 생산된 이후에는 다시 얘를 뭐 서비스하거나 아니면 세일즈 이제 판매하거나 하는 쪽으로 하는 이러한 다양한 그런 그 전체 업무에서 저희는 이렇게 각 요소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모두 그 PDMC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제조, 그 다음에 판매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다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은 모두 그 인벤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잘 호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솔루션들이 뭐 제조면 제조 솔루션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뭐 버추얼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른 유관 부서와의 그런 시너지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토데스크는 크게 그 저희가 그 제조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 토목에 대한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 크게 세 개 영역이 있는데 각 영역에서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데이터들을 호환을 해서 여러분들 제조 프로세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제품을 다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컬렉션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3D CAD라고 하면 사실은 뭐 설계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설계만 해서 끝나진 않고 설계해서 만든 데이터가 온전하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막힘없이 그 하위 뭐 스트림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벤터와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릴 뭐 그 프로덕션 관련된 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데이터가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플랫폼을 다 연결하는 그런 협업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이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계 자동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세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컬렉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제조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생산성 개선과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컬렉션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설계랑 엔지니어링 쪽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관련된 솔루션들. 일단은 기계 캐드라고도 하죠. 미케니컬 캐드 쪽에는 인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는 전문가 수준의 이런 설계라든가 도면 제작을 하고 생산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벤터는 그 경쟁사들보다는 약간 후발주자예요. 뭐 다른 3D 캐드들 아시겠지만 여기보다는 살짝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디자인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은 제조하는 쪽, 제조 설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은 더 많이 고객분들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제품도 사실은 그쪽을 좀 포커스해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인벤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용량 핸들링이 되게 좋다는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저희가 제품, 그러니까 그 인벤터 사용자들이 그 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특화된 그런 설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 관련된 부분 아이로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캐드라고 해서 인벤터의 가장 그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외부 데이터들, 이기종 캐드 데이터들을 불러 들여오는데 그냥 불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관 관계를 가지고 불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링크 정보를 가지고.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에는 변환한 데이터를 받아서 걔를 어셈블리에 조립을 해서 참조 설계를 하는 경우에 어셈블리를 조립을 하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받아온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얘를 다시 또 변환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애니캐드는 그런 과정을 아예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링크 관계로 얘를 갖고 있다가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조 쪽의 솔루션도 있지만 그 건축 토목 쪽에도 거의 글로벌 리딩 솔루션이 있죠. 레빗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레빗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미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건축 쪽에서는 거의 표준 3D 캐드처럼 거의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 레빗 데이터하고 인벤터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오토데스크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애니캐드. 애니캐드는 이기종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오토캐드하고도 관련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2D로 만든 것들을 빠르게 3D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연관관계로 가지고 2D하고 3D를 같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 레이아웃 작업을 하고 레이아웃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상세 설계를 팀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팀장님은 그냥 레이아웃, 2D 오토캐드로 레이아웃이랑 계략적인 아웃라인 정도만 잡아가지고 걔를 던져주게 되면 실제로 상세 팀원들이 걔를 가지고 그 레이아웃 2D 도면을 가지고 3D 상세 설계를 하게 될 수가 있죠.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얘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2D 설계하시는 팀장님이 레이아웃만 바꾸게 되면 얘 자동으로 3D에도 반영되게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데이터를 그 참조 설계해서 3D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PDMC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오토메이션은 이제 아이로직이라고 하는 그 자동화 솔루션이 있고요. 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같진 않아요. 프로그램보다 되게 심플하고요. 기본적으로 인벤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로 뭐 컴파일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인벤터 버전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냥 버전업만 해주시면 돼요. 걔를 다시 뭐 컴파일을 다시 한다든가 그러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자동화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이제 반복 작업 같은 것들 감소시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 치수 기반으로 컨트롤 하시거나 하실 때 UI도 저렇게 간단하게 만드셔가지고 쉽게 데이터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계의 생산성을 많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 안에는 또 엔지니어링 도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한 120만 개 정도의 그런 표준 부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가속기, 요거는 제가 고객사들 많이 다녀보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가속기라고 하는 게 인벤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머리 싸매고 공부하셨던 공학 수학 있죠? 공학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요소 설계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기어라든가 뭐 벨트, 그다음에 그 뭐 키, 이런 것들 설계하는 경우 있죠. 오링 이런 것들 설계를 하실 때 기본 스펙만 가지고 사실은 엔지니어링 계산식만 가지고 얘를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계산식만 넣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주는 인벤터의 그 설계 가속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엔지니어링 그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손쉽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 툴로는 뭐 협업 관련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그 뷰어 툴도 뷰0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은 웹 기반으로 제어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캐드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웹브라우저 링크 주소만 있으면 접속을 해가지고 저렇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포하는 경우에도 물리적인 피지컬 파일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것도 제어해서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뷰어블 파일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가지고 서로 형상을 참고해서 그런 협업을 하거나 콜라보레이션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벤터뿐만 아니라 뭐 오토데스크의 다양한 솔루션들도 다 요 그 뷰0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협력 업체라든가 혹은 유관 부서하고 협업하실 때 뭐 3D 모델을 뭐 변환해서 사실은 형상에 대한 부분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스텝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보내는 것도 사실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뷰잉 파일만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분해 뷰라든가 아니면 섹션이라든가 간단한 치수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마크업 같은 것들도 저장을 하게 되면 서로 원격지에 있는 고객 협력사라든가 혹은 같은 그 유관부서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뮬레이션은 인벤터에 그 예전엔 나스트란 인캐드라고 했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전문 해석 솔루션이고요. 나스트란 서버를 사용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선형 정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비선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피로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낙하라든가 충격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데이터들을 실제로 다시 테스트 하시기 전에 사전에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쪽에 그 PDMC에 오토캐드 IST가 포함이 됐죠. IST는 Included Specialized Toolset이라고 해가지고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미케니컬, 아키텍처, 플랜트 3D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라우트라든 하네스 쪽, 일렉트리컬 캐드 쪽을 설계할 수 있는 모듈이 오토캐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키매틱 도메인이라든가 그 RSD 도면을 만드시면 얘를 인벤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를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캐드 쪽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제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조 쪽에서는 3D 어노테이션, 3D 주석이죠. 뭐 DD&T 주석, 공차 관련된 부분, 가공 방법이라든가 뭐 평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3D 모델에 그 주석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는 바로 2D 도면으로도 바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뭐 영산대도 많지만 최근에 저기 3D 모델만 보여줘도 다 알아서 사실은 다 가공을 하거든요. 굳이 2도면 안 치고도 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렇게 3D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협력사에 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렇게 필요한 가공 기호라든가 가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3D 모델에서 주요 정보만 표시하는 겁니다. 가공에 관련된 필요한 주요 치수들만. 그리고 얘를 스텝이라든가 JT라든가 이런 포맷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 협력업체에서도 얘를 그냥 열어가지고 저 필요한 가공 기호라든가 이런 지電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제품을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관부서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차 분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톨러런스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원디 스택업 공차, 그러니까 한 방향에 대한 누적 공차를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그 민감하게 관리돼야 될 치수,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걔만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부분은 약간 공차를 그 루즈하게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공차를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거는 결국은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누적 공차에 대한 문의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인벤터의 톨러런스 어나리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차 해석뿐만 아니라 공차 결과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RSS라든가 그다음에 공정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수율 분량 관련된 그 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리포트로 제가 출력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도 저희가 다양한 캠들을 갖고 있죠. 오토데스크에서. 그래서 인벤터 캠도 있고요. 옛날 인벤터 HSM이었죠. HSM이라고 하는 캠도 인벤터하고 연계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피처 캠이라든가 그다음 퓨전에도 캠이 있습니다. 퓨전에도 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축 가공 같은 경우 연속 오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에는 저희가 파워밀이라고 하는 솔루션도 포함은 아니죠. 그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3D 설계를 하고 그 유관 부서에 예를 들어서 캠을 가공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인벤터에 있는 인벤터 캠을 활용을 해가지고 툴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스팅이라고 해서 판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금 제품은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전개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원판, 그래서 재료에다가 걔를 배열을 한 다음에 걔를 다 잘라야 돼요. 근데 그 판금 제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정된 그 원판에 얼마나 많이 제품을 배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걸 네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토데스크에서는 그 항공 쪽에서가 네스팅이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 쪽에서 많이 사용됐던 투로네스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그 솔루션의 그 네스팅 기능을 가져와서 인벤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인벤터 네스팅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판금 제품에 대한 것들의 그 네스팅, 얘를 어떻게 배열하는 게 가장 찌꺼기, 스크랩이라고 하죠. 그 나머지 조각들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리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 3D로 설계가 된 이후 저렇게 네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캠을 이용해서 캠 경로, 그죠? 캠 경로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같이 해가지고 설계부터 그다음에 생산 계획, 그다음에 제조에 이르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MC의 가장 강력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라고 하는 솔루션이고, 경쟁사 대비 가장 차별화된 부분 중에 또 이 부분이 하나예요. 얘는 저희가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 레이아웃 배치를 할 때 공장 레이아웃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자재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장 레이아웃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 팩토리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인벤터, 오토캐드, 그다음에 나비스웍스 이런 데이터들 간의 그 데이터가 서로 다 싱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 레이아웃, 공장 전체를 띄워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 공장들은 보통 2D 가지고 레이아웃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공장에 로봇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처럼 2D만 가지고는 확인하지 못했던 간섭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3D로 하게 되면 간섭도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저희 뷰잉 툴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2D 캐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3D 데이터라든가 심지어는 건축 데이터까지 불러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장들 같은 경우에 오래된 공장들은 그 공장 데이터를 3D 모델링을 하지 않고 아예 스캔 떠버리거든요.
스캔 떠버리게 되면 스캔 데이터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데이터들 간에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워크플로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디자인 유티를 통해 가지고 공장 레이아웃 부분도 저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업 쪽 단계 쪽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 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저희 3ds 맥스 아시죠? 거의 뭐 캐릭터 만들고 영화 쪽에서는 그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쪽에서는 거의 뭐 유명한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 솔루션도 있어서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쁘게 사실보다 더 이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시는 것처럼 보통 설계자들의 설계를 하게 된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이 돼요. 뭐 여기서 더 리터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야 뭐 그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각화 솔루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그죠? 실제로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매하실 때 보시는 카탈로그들 있죠? 다 그거 렌더링 결과물입니다. 절대 실제 찍어서 만든 사진들 아니고요. 그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저렇게 렌더링을 걸어서 실제 데이터보다 더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그런 그 디자인 제품뿐만 아니라 뭐 장비, 심지어는 이렇게 설비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VR이라든가 AR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경쟁사 대비 예를 들어 수주를 받으러 가는데 위에 있는 이미지를 들고 가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마케팅이라든가 세일즈의 그런 키 팩터로 가져고 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PDMC에 대한 전체적인 그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약간 그동안은 제가 이제 뭐 캠이라든가 뭐 팩토리 디자인 유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약간 설계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하는 렌더링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렌더링 관련된 솔루션들이 지금 제가 3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나비스웍스라든가 A360이라든가 또 별도의 또 렌더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퓨전 360에 있는 렌더러와 그다음에 인벤터 자체에 있는 렌더링 기능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3D 맥스에 있는 렌더링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세션은 저희 EDH의 다이대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인씨 김다혜입니다. 금일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벤터와 퓨전을 통해서 렌더링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 이미지, 인벤터와 퓨전을 통해 고컬러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기존의 제품 이미지 작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인벤터를 활용할 때에 대한 렌더링, 그리고 퓨전 360을 활용할 때에 대한 렌더링, 그리고 각 제품에 대한 장단점, 비교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투지폰을 사용하면서 줄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셨었고 톨게이트 지날 때 대면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등의 세상에서 지금같이 5G를 통해서 보다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고 블루투스로 이어폰이나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회의하는 세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렌더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렌더링이 없거나 렌더링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작업했었는지, 그리고 렌더링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결과물로 출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대표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품 이미지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전 제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더링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렌더링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미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품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사용하거나 설계를 하는 중간에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캡처하시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절차와 같이 진행이 되게 되겠죠. 우선 제품이나 시제품이 생산되면 그 제품을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촬영하게 되고 그 촬영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각 제품 이미지를 작업하게 됩니다. 또 3D CAD로 작업이 가능한 회사들은 설계 화면을 캡처해서 제품 이미지를 작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3D CAD 작업을 한 후에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에는 인벤터 화면상에 열어둔 제품 이미지를 캡처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환경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실제 제품을 작업하는 경우에 여러 단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단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사항과 같습니다. 렌더링 이미지가 아닌 실제품을 촬영할 경우에는 테스트 중인 제품 또는 생산된 제품의 이미지를 촬영을 해야 해요.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게시하기 위한 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명확히 제품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와 각도를 설정하고 표현하고자 할 조명이나 환경에 대해 설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됩니다. 단순히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한 다음에 그 후기를 위한 사진을 찍는데도 제품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조명이나 각도를 고려해서 촬영하느라고 노력과 시간이 소비됐는데요. 제품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간판과 같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생산된 제품이나 시제품이 나온 후에 촬영을 했었는데 이후에 제품의 일부분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바뀌었다고 하면 다시 앞에서 작업했던 촬영 작업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과 혹시나 회의 중에 촬영된 각도 또는 조명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시 촬영하기 위해서 앞에 소비했던 시간과 노력을 고스란히 들여야 된다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나서는 뒤에 배경을 없애거나 부족한 제품의 질감 표현을 부각하기 위해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특정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스킬이 있어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 인원이 있어야 하거나 또 외주를 맡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제품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바로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링을 통해서는 이미 3D로 설계된 데이터, 인벤터나 퓨전 360 또는 중립 형식의 파일들을 불러온 다음 표현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정하고 원하는 조명 효과를 넣은 다음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PDMC를 사용하신다면 앞에 세 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세션에서 인벤터 스튜디오와 퓨전 360에 대해서 좀 상세히 확인드리고 그리고 3D 맥스는 3차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도 이 3D 맥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확인을 하기 전에 간단히 실사 이미지와 렌더링 이미지 몇 가지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미지는 고무보트인데요. 요즘 그 코로나가 심각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낚시나 캠핑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제품을 필요한 배경이 있는 위치까지 옮긴 다음 촬영한 것이 보입니다. 꽤 무거웠을 텐데 저 장소까지 제품을 이동한 후에 사진을 촬영했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모되었겠죠.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제품 이미지를 촬영한 후 필요한 배경 위에 제품 이미지를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치한 것이 보입니다. 이미지 편집 실력이 수월하지 않다면 합성 느낌이 좀 날 수밖에 없겠죠. 렌더링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배경이 있는 렌더링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실제 위에 조명이 있는 것처럼 해서 조명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와 같이 제품과 바닥면에 그림자가 형성된 게 보이고요. 실사와 유사하게 고무 보트의 질감 표현이 적용된 것이 보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은 주변에서 광고나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노트 20인데요.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내고자 하는 제품의 방향이나 배경 설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렌더링된 이미지에는 3D 형상을 원하는 각도에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으로 이미지를 출력하기 좀 적합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할 경우에 첫 번째로 인벤터 내에 내재되어 있는 인벤터 스튜디오 기능을 통해 렌더링하는 방법과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스튜디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벤터를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추가 설치할 필요 없이 환경 탭에서 기능을 로드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탭에 인벤터 스튜디오가 혹시나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도구 탭에 애드인을 통해서 우선 애드인이 로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환경 탭에 인벤터 스튜디오가 추가된 게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인벤터에서의 뷰 탭에는 대부분 조명이나 위치, 반사 등을 설정해 두셨을 때 해당 적용 상태들이 바로 인벤터 스튜디오 내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인벤터에서의 뷰와는 무관하게 렌더링 시에만 사용할 조명 스타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튜디오 환경 내에서 별도로 다른 조명 스타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벤터 스튜디오에서의 렌더링 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벤터 스튜디오에서는 영상 작업하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미지 작업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인벤터에서 기존에 작업된 조립품이나 부품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인벤터를 실행할 때 바로 인벤터 스튜디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로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인벤터 스튜디오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인벤터 스튜디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로드하는 방법은 인벤터에서 환경 탭을 클릭하신 후에 확인되는 인벤터 스튜디오를 우선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의 렌더링 탭이 생성되면서 해당 탭에서는 추가적으로 렌더링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확인됩니다. 또 모델 위에 IBL 환경 로드 중이라고 하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IBL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기반 조명으로 이미지에서 표현되는 주변의 밝기를 그대로 형상에 반영하여 실제 그 환경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연출하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링 탭의 전개도 패널에서는 렌더링 시에 사용할 뷰의 위치를 카메라를 통해 생성하여 설정하거나 스튜디오 내의 조명 스타일을 설정해서 그 원하시는 조명 스타일을 추가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조명이나 카메라 위치 설정이 끝난 후에는 렌더링 탭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이미지 렌더링 버튼을 통해서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렌더링을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의 창이 팝업되게 되는데요.
해당 창에서는 렌더링 이미지에 대한 크기와 지금 앞에 보이시는 렌더링 이미지에 대한 크기와 렌더링 이미지가 저장될 폴더와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반복할 횟수 그리고 퀄리티와 관련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해당 사항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니메이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 세미나에서는 방금 이제 확인드렸던 이미지 출력 관련된 이제 내용이지만 애니메이트 패널에서는 인벤터 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하게 제품에 뭐 조립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구동되는 부분의 참고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을 때 이긴 씨를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사용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원격이나 또는 영상을 통해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벤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업된 이미지와 캡처 작업으로 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이미지는 대부분 회사에서 제품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뷰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기술적 일러스트 유형을 활성화한 후 제품을 캡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나타난 오른쪽 이미지는 인벤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렌더링한 이미지인데요. 앞에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품의 재질 표현이라든지 또는 형상간에 생길 수 있는 그림자 표현이나 밝기 등을 적용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보다 실사적인 이미지를 인벤터 내의 기능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벤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렌더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법을 한번 확인을 했고 결과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퓨전 360을 통해서 렌더링하는 방법, 절차와 그 결과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인의 매니팩처링 컬렉션, 앞서 말씀드렸던 PDMC 내에 포함된 제품 중 퓨전 360에도 렌더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인벤터 스튜디오와 유사하게 해당 환경을 활성화하시면 렌더링 기능을 통해 원하시는 제품의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퓨전 360을 통해서 렌더링하는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퓨전 360은 클라우드 제품이기 때문에 퓨전 360에서 작업했던 데이터가 아니었을 경우에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시면 설계했던 원본 데이터를 퓨전 360에 먼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퓨전 360의 프로젝트 패널에는 업로드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그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기존의 인벤터나 또는 다른 중립 형식 파일로 작업된 조립품이나 부품 데이터를 퓨전 360의 프로젝트 내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조립품이나 부품 데이터가 열렸다라고 할 경우에 퓨전 360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디자인 환경에서는 부품에 대한 어떤 피처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환경이 아니라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렌더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렌더 환경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이미지나 영상과 관련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패널을 먼저 확인을 드리면 셋업 패널에서의 기능들을 통해서 설계 데이터에 원하시는 재질이나 또는 색상, 질감 표현, 데칼이나 화면 구성과 관련된 설정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 캔버스라는 패널이 보입니다. 이 패널 내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는 렌더링 설정, 그 캔버스 화면 내에 있는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렌더링 설정과 렌더링 작업, 그리고 이미지 캡처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패널 내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출력하실 때에는 별도의 크레딧이 소비되지는 않는
간단한 렌더를 진행해서 이미지를 출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더 패널에서는 별도의 렌더링 옵션을 통해서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앞서 확인드렸던 인 캔버스와는 별도로 각 작업마다 크레딧이 소비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출력되는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캡처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왼쪽의 이미지들은 기본 뷰 유형인 외형선 표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렌더링된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연히 렌더링된 이미지가 보다 현실감이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환경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흰색 배경을 사용을 했는데요. 꼭 흰 배경이 아닌 제품을 비치할 어떠한 공간,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나 또는 공장이나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렌더링 시에 그 배경들을 포함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그 인벤터 스튜디오와 퓨전 360 두 제품에 대한 그 렌더링 작업 절차와 출력된 이미지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렌더링 작업 절차 안내 용도로 좀 작업한 이미지였고 이렇게 영상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이미지 퀄리티가 낮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제품들, 말씀드린 제품들의 장단점을 한번 확인 드려보면 그 제품의 특징들을 한번 좀 살펴보신 다음에 필요하신 상황에 맞춰서 그 제품 중 또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3D Max 이 세 개의 제품 중 필요하신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제품의 장점부터 살펴보면 인벤터 스튜디오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크레딧이 소비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제가 필요한 어떤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수차례 렌더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설계 작업 중간에 바로 렌더링을 또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벤터의 표현값이나 뷰탭에서 적용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적용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퓨전 360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성능을 사용해서 렌더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PC의 성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돼서 다른 PC에서 추가적인 렌더링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PC로 작업하던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별도로 없습니다. 퓨전 360과 같은 경우 앞에서 확인했던 절차와 같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다른 PC에서도 퓨전 360 내에 내 계정이나 또는 그 데이터를 공유받은 계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접속하게 되면 바로 작업하던 환경을 불러온 다음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대표적인 장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단점, 그 각 제품의 단점 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벤터 스튜디오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C 스펙에 따라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앞에 절차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반복 횟수가 클수록 퀄리티 있는 이미지가 나오지만 렌더링이 완료되는 데에 좀 그만큼 긴 시간이 소비되게 되는데요. 퓨전 360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 내에서 렌더링 작업을 하는 게 아닌 배경화면을 포함하여 한번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영상을 출력하는 경우에 별도의 크레딧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크레딧의 경우에는 간단한 이미지를 캡처하는 데에는 소요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캔버스라든지 또는 윈도우상에 있는 어떤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크레딧이 소요되지는 않는데 혹시나 그 렌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적게는 1개의 크레딧, 많게는 6개의 크레딧이 렌더링 1회당 소요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PDMC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100 크레딧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렌더링 횟수를 좀 더 많이 진행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은 크레딧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크레딧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퓨전 360을 통해서 작업한 파일이 아닐 경우에는 또 그 퓨전 360 내에 별도로 업로드를 해야 렌더링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특이점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략적인 제품의 특이성, 장단점을 확인하셔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품으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 캡처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벤터 스튜디오나 퓨전 360, 3D 맥스 등을 통해서 재질, 질감 표현이나 색상 표현, 그림자 표현 등의 퀄리티를 높여 실사랑 같은 품질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차 세미나에서 3D 맥스를 간단히 좀 자세히 안내 드리겠지만 금일은 간단히 3D 맥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D 맥스에 대한 내용은 앞의 세션에서 진행해 주셨던 오토데스크 조진영 부장님께서 추가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맥스를 제가 이 세미나 사실은 어제가 아니죠. 월요일 날 맥스를 인스톨 해가지고 관련된 영상들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맥스를 사실은 설계자분들이 쓸 수 있을까라는 거 사실은 썼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많이 이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부족하시고 그러니까 잘 접근하기가 힘드셔서 한번 맥스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 기계 엔지니어가 한번 써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어, 맥스를 조금 더 자세히 잘 쓰실 거면 다음 요 3차 세미나 때 맥스 전문가가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기구 설계자들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면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맥스 워크플로우도 거의 동일합니다. 워크플로우 자체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 인벤터 스튜디오나 퓨전이나 이런 거 다르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인벤터 데이터를 불러 들여오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위치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라이브러리 컨버터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인벤터에서 재질 관련했던 사용됐던 재질과 맥스에서의 재질이 약간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스에서 하는 게 더 이쁘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인벤터에서 했던 거를 동일한 그런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맥스용으로 바꿔주는 그런 라이브러리 컨버터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더 이쁘게 그 렌더링 이미지가 나오고요. 렌더 셋업도 비슷합니다. 렌더 셋업하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옵션이 많아요. 인벤터 스튜디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사실 저도 다 모르고요. 거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더 셋업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까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DRI 이미지가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막 찾아보시면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다운 받으시면 그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미지로 출력하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시면 되겠고 각 단계마다 어떤 것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지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벤터 오픈은 파일 탭에 있어요. 파일 탭에서 임포트해서 임포트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포맷들을 맥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3D 캐드들 뭐 레빗 뭐 다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벤터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벤터 데이터를 불러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데이터가 불러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화면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 조작은 왼쪽에 있는 것만 하시면 어느 정도 다 조작이 되더라고요. 다른 키는 뭐 더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등각뷰 처음에 그 맥스를 띄우시면 그 4분면으로 나눠져서 뭐 평면뷰, 뭐 측면뷰의 3그 최분면에 그 뷰가 나타나고 그다음 등각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그 뷰로 나눠지는데 사실 인벤터에서는 보통 등각뷰를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3D 설계할 때. 그래서 그 등각뷰를 클릭을 하고 Alt 키 누르고 W 키를 누르면 걔가 확대가 돼요. 그럼 그 환경에서만 계속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초보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좀 더 익숙해지시면 각 뭐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이런 것도 하시고 싶다 그러면 Alt W 키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사사분면 형태로 돼서 필요한 화면을 선택하셔가지고 Alt W 키를 누르면 그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화면 조작의 기본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입니다. 가운데 버튼으로 패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눌러서 패닝이 되고, 줌인아웃도 그 스크롤, 그죠? 가운데 버튼 스크롤이 되고, 미세하게 컨트롤 하실 때는 컨트롤 알트를 누르시고, 마우스 그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드래그한 만큼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부분은 A 키를 누르시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조작뿐만 아니라 객체도 이동을 시키거나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동하고 회전, W키, E키, 그 다음에 스케일은 R키 요것만 누르시게 되면 이동이라든가 회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RI 그 아까 이미지 베이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렌더 셋업에 보면 오픈 인바이러먼트라고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맵 108이라고 나오죠. 요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가져 들어온 맵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맵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는 게 그 편한 이유는 조명 설정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조명을 어디다 놓고 뭐 핀 조명을 때려야 되는지 뭐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이미지 베이스드 그 IBL이라든가 그 HDR 이 이미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그걸 제가 별도로 작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불러들여온 이미지에 이미 비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방향이라든가 뭐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정하시게 되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고 렌더링 셋업도 처음에는 우리가 렌더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기에 얘는 고전에 잠깐만요. 지금 요거는 렌더링 할 때고 기존에 하실 때는 요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렌더러를 아놀드 렌더러를 쓰시면 되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로 렌더링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로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형태의 그런 렌더러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요거는 제가 작업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모델, 아까 봤던 게 인벤터 모델이었고요. 이걸 불러드리면 맥스에서 이렇게 아까 4사분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드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Alt W 키 누르시면 저 화면이 커져요. 아니면 그렇죠? 그럼 저 화면에서만 작업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키를 눌러서 얘를 이동을 시킨다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회전 뭐 X방향, Y방향 저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밑에 보면 그 값이 다 있죠. 입력하는 창이. 그래서 값 입력하셔가지고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경우 뭐 X방향으로 끄면 X방향으로 이동하고 Y방향으로 끄면 Y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XY 저 평면 표시를 끌게 되면 저 평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시게 되면 이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 위치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라이브러리 컨버터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는 한 덩어리로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또 다른 설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덩어리로 들어오고 얘를 내가 개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 위쪽에 보면 저 마스터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위쪽에 그룹에 보면 오픈 리클루시블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얘를 개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 저 문을 내가 옆으로 이동시킨 경우라고 하면 문에 어셈블리가 있겠죠. 그러면 쟤를 선택하셔가지고 저기에 보면 셀렉트 차일드까지 같이 선택하시면 저 어셈블 단위로 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렌더링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화면을 열어가지고 저기 그 커버를 열어서 도어를 열어서 이렇게 상태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걔를 다시 닫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렌더링 셋업하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셋업이에요. 렌더 셋업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머티리얼 컨버터를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씬 컨버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저기 들어가서 보시면 오토데스크 매테리얼을 이렇게 피지컬 매테리얼로 하시게 되면 더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여기저기 찾아봐가지고 이제 그 알아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버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렌더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렌더 셋업에서 타겟을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해놓고요. 얘를 아놀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렌더를 하게 되면 왼쪽에 렌더러한 모습이 바로 나타나죠. 쟤를 줌인아웃 하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얘를
핸들링해서 어떻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건지 이렇게 왼쪽에서 보면서 제가 렌더링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렌더 셋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다른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렌더러에 보시면 저기 있죠. 백그라운드 내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기서 소스를 해가지고 그냥 커스텀 컬러를 해가지고 컬러를 찍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까만색은 너무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렌더로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고, 아까 IBR, HDRI 말씀드렸죠. 그 이미지도 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픈 인바이러먼트 세팅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저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줌인 아웃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저 크롬 그 표현이 실사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맵에서 얘를 비트맵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 비트맵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블록이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HDRI 요 파일 하나 다운받는 거. 이거는 제가 공장 이미지를 받은 건데 뒤에 좀 렌더링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이 좀 지저분한 공장이 스캔이 됐더라고요. 좀 이쁜 자세히 못 봐가지고 다운받았는데 좀 이쁜 공장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갖고 들어오게 되면 요 배경 화면이 저 공장 형태로 저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공장 형태로 나타내고 아까는 제가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했는데 지금 갖고 온 공장 배경으로 해서 얘를 렌더링 해야 된다고 하면 얘를 다시 그 렌더 백그라운드로 다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기존에 커스텀 컬러 했던 거를 다시 저기 보면 렌더러 소스에서 얘를 여기 아니죠. 소스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서 커스 씬 인바이러먼트를 하게 되면 지금 갖고 왔던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렌더링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렌더링 세팅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 있는 경우에 조명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픈 인바이러먼트 탭 말고 저기 슬레이트 매티리얼 그 에디터에서 지금 갖고 왔던 HDR 파일을 불러와요. 불러오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저 이미지에 대해서 방향을 조절하고 스케일 조절하고 회전하고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옵셋 값을 바꾸면은 뒤에 그 배경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뭐 제가 되게 여러 번 해봐서 이렇게 찾은 건데, 어쨌든 이걸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다 보면 어떤 값을 입력해야지 원하는 값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타겟은 프로덕션 렌더링 모드로 만드시고 렌더도 아트 렌더로 만드신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를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것도 어떤 각도에서 보는 걸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사이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걸게 되면 얘가 쭈쭈쭈쭈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렌더링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작업들만 하시면 저런 그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좀 백그라운드가 좀 이뻤으면 더 좀 이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가 좀 적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맥스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완료가 되면 왼쪽에 보시면 저쪽에 세이브 이미지가 있어요. 세이브 이미지 하셔가지고 얘를 파일 포맷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래서 뭐 비트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JPG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맥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벤터를 불러서 이미지 파일까지 만드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이제 그 인벤터리에서 캡처한 이미지고요. 이게 아까 그 결과로 만들어진 렌더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훨씬 더 이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저도 이거 하루 반 만에 찾아서 한 거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맥스를 활용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만드신 데이터를 더 훨씬 더 잘 보이고 이쁘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인벤터 스튜디오와 퓨전 360 그리고 3D 맥스의 제품 그리고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추후에 이미지 작업이 필요하실 경우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퀄리티 있는 렌더링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해당 내용이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차 때 많은 분들이 이미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설문지에 참여해주시면 커피 쿠폰을 발급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참여해주시면 치킨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인 3차 세미나는 11월 12일에 목요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마찬가지로 잊지 말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벌써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유행하는 질병이나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금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